조계종 총무원이 30년 만에 조직 개편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4부대 중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권력 집중 대비책 등이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남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흥사와 미황사 등 국가유산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밀양 불교계가 20년 전 국민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안겨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100일 참회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저출생 추세 속에 불거지고 있는 출가자 감소 문제의 해법을 동남아 국가 중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찾아봤습니다. 태국 사원이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단기 출가한 학생들이 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BBS 뉴스 수문절을 찾아서는 성문 방조제 축조로 아름다운 호반 사찰로 등장한 당진 도덕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가 94년 종단 개혁 이후 30년 동안 운영되던 중앙종무기관의 조직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총무원 일원 체제로 종단의 단일 의사결정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권력 집중 대비책 등이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94년 종단 개혁 이후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3원 체제가 종원 개정으로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된 데에는 불교광장 총재였던 자승 스님의 당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본사에서 포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한 5년 후에 포교원 교육원은 원이 아닌 두로 축소시켜서 인원을 줄이고 앞에 우리 돌아가신 총재 스님의 또 사명이기도 했던 총무원 통합했는데 혁신하자고 좀 줄여야 되는데 또 너무 방만해진 게 아니냐. 이후 5차례에 걸친 미래특위 회의를 통해 8부 3실 18국의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중 조계종 연구소와 미디어 홍보실 사서실이 3실로 미래본부와 함께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편제됐습니다. 종단의 각종 연구소 통합 등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육원장 당시부터 구상했던 발전 방안입니다. 우리 종단의 그 시급한 현안에 대한 기획, 그리고 또 미래의 그 중장 단기 그런 청사진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합된 그 종합 연구소가 좀 설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이 총무원 중심이라는 지적과 함께 권력 집중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합니다. 이 나열 순서가 어떤 기준에서 정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교부, 교육부가 분명히 조금 앞서서 좀 더 중요도를 좀 앞에 두고 권력 집중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우리 정단도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개인에 대한 권력 집중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불교의 총력을 모으는 그러나 인적 구조 조정이 없는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공청회 단상 위와 아래에서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물적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인적 관리가 안 되면 우리 종단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이거 당장은 안 돼도 이 그 5개년 계획을 하든지 하면서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 그 이제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좀 이 시장선생님께서 이런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우수결직이 되는데 그런 거로 과연 현 집행부는 노동법 등을 감안하면 인원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신규 채용 대신 재교육과 파견 등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가자들의 숫자를 지금보다 줄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규 채용 수요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94년 이후 처음으로 합의 추대로 총무원장에 오른 진우 스님 체제의 37대 집행부, 권력 집중과 구조조정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됐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상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의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저녁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강의 4번째 시간에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현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다만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감정을 얹어 사물과 현상을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대상을 주관적으로 섣불리 규정하면 결국 자신의 고락과 업이 된다며 이 감정의 덩어리들을 만드는 고리를 끊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진우 스님은 불교적 관점에 보면 현상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분별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업과 고락 없이 평안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의에 앞서 진우 스님이 제안한 일상 속 5분 선명상을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선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진우 스님의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는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최근 전남 서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국가유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집계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보면 전남 해남 지역에서 피해가 2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두륜산 대흥산은 토사가 쓸려나가 지하에 묻혀있던 통신선이 드러나고 청신암 출입부 석축이 일부 사라졌습니다. 또 달마산 미황사에서는 경내 곳곳에 불어난 물에 밀려 들어온 흙더미가 뒤덮이고 일부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저출생 문제는 불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출가자 수 감소로 이어져 불교계가 다양한 출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반면 사찰에서 대학 같은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태국 불교의 출가자 현실은 어떤지 태국 현지에서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와포의 스님들이 방콕 시내 주변에서 탁발을 합니다. 방콕 시민들은 스님이 바루에 음식물이나 시쮸돈을 정성껏 담아드립니다. 이에 스님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읊으며 시민들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태국에서의 탁발 수행은 한국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의 수행자들은 깊은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탁발 문화에서 오는 보시의 미덕은 태국 불교 생활화에 등불을 밝히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그 뿌리는 태국 불교가 사찰에서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의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며 사찰이 곧 학교로 부처님 품 안에서 인재 양성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태국에서의 정식 출가는 철저한 검증 속에 시작됐습니다. ประชาชนทั่วไปอาจจะควบคุมการเกิดก็ว่าได้นะทำให้จำนวนพระสงฆ์สามเณรแม้แต่เมืองไทยก็ลดลง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ก็คิดว่าคงลดลงเช่นเดียวกันแต่ถึงอย่างไรก็แล้วแต่ 태국이 단기 출가에 감명을 받은 삼방산 보문사는 지난 2018년부터 태국 와포의 동진 출가 스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삼방산 보문사는 와포 종립학교인 팔리 수액사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25명의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중학교는 동진 스님들이 출가해 교육을 받는 승가 전문 학교입니다. 보문사와 인연이 깊은 태국 와포 사원에서 며칠간 스님들과 기도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동자 스님들께 장학금을 드리게 되어 무척 행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 교류를 통해 인내와 배려를 배우는 단기 출가는 태국 불교 생활화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와포의 종립학교에는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나라에서 출가한 스님들도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인들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큰 스님으로 성장하길 제주 불자들은 기원해봅니다. 태국 와포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사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건립된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의 새 법당과 아동센터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어제 총무원사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아프리카 최초의 조계종 교육기관인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을 위해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종단적 차원에서 글로벌 포교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조계사 측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오는 11월 29일 졸업식과 함께 법당을 개원하고 강당에 모셨던 부처님을 이운할 예정이라며 아동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이 세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2016년 개교해 일반 농업, 원예학과, 축산학과 등을 운영하며 아프리카의 우수한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로 자원 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종로 노인복지관은 어제 1층 로비에서 관장 정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정문헌 종로구청장, 최남수 LG 생활건강 ESG 대외협력부문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스테이션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에코스테이션은 미래 세대에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2013년부터 복지관 내에 전기 에너지 전략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이어온 에코프리 봉사단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에코스테이션은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소규모 전자기기나 생활용품 플라스틱통을 수거해 TV, 냉장고, 업사이클링 제품 등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환경보호 인식 확대와 재활용 자원 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관련 가해자들의 신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밀양시와 지역 내 80여 개 종교, 시민단체들은 지난달에 공동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치유와 화합을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밀양 불교계는 지난 15일부터 시민, 불자들이 참여하는 100일 참회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궁사 극락보전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일주 덕문스님을 정계사로 밀양불교대학 제19기 조계종 신도기본 교육 수료식과 수계식이 봉행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동참한 밀양시 불교사업연합회 스님들과 신행단체 대표 신도 등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처님 전에 참회 발언문을 봉독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법회 동참 사부대중들은 과거 지역사회에서 벌어졌던 참담한 사건에 대해 지역 불교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참회와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참회 발언문을 올렸습니다. 자리비하신 부처님,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건은 인과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 잘못으로 육체적, 정신적 속박을 감당하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 고통받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의 안전에 부처님의 자비 공명으로 조속히 치유가 되도록 바랍니다. 또한 밀양 불교계는 이날부터 100일간 시민불자들이 참여하는 참회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밀양 지역 사회가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해 희망의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냅니다. 밀양은 우리 사명대사를 또 배출한 그런 큰 어떤 그런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고장으로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더 부각시켜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런 점을 더 본받고 배우도록 해서 그런 어떤 그 과거에 안 좋은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 거듭 발전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도 법회에 함께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함께 안전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으로서 책임을 또 통감을 하고 있고 우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항상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민법회를 통해서 밀양시가 정말 참회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 밝은 이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또 다 같이 합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밀양시는 사찰과 교회, 천주교 등 지역 내 종교단체들과 함께 피해자 치유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수문절을 찾아서 오늘은 성문 방조제 축조로 바닷가 절벽에 서 있던 서찰에서 아름다운 호수를 조망하는 도량으로 탈바꿈한 충남 당진 보덕사를 소개합니다. 이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해를 막은 성문 방조제 인근 충남 당진시 성문면 사마리에는 1600년대 이전에 지어진 조계종 전통 사찰 보덕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가 드나드는 강의 포구처럼 변한 보덕포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 보덕사는 조선 숙종 2년인 1676년의 중수 기록이 남아있어 오랜 세월을 견뎌온 전통 사찰입니다. 바닷가에 그 어부들이 부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고 많이 잡혀달라고 기도하고 하던 그런 바닷가 앞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였는데요. 지금은 막혀가지고 성문 방조제가 막힘으로 해가지고 호숫가에 있는 아름다운 암자가 되었습니다. 보덕사는 원래 작은 암자였지만 현주지 정한 스님이 1980년에 부임하면서 대웅전과 범종각, 일주문과 신검당, 요사체 등을 다시 짓고 경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사찰을 찾는 이들이 편하게 대웅전을 오르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대웅전과 범종각에서 바라본 보덕포의 탁 트인 전망은 해돋이와 해넘이 시간에 더욱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해 보덕사를 찾는 이들에게는 환희로운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해넘이와 해돋이를 함께 볼 수 있고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스님도 너무 좋으시고 여기 오셔서 법당 구경도 하시고 밖에를 보시면은 생각과 잡념이 다 사라지는 곳이에요. 주지 정한 스님은 2007년 관음합창단을 만들어 첫해 전국 불교합창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호수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호수음악회는 이제 당진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창단이 주도하는 호수음악회를 통해서 당진 시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분별 없는 마음으로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행복한 동행을 이끌고 있는 보덕사 호수음악회는 올해도 오는 9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호수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하고 소통하고 있는 보덕사에는 부처님을 참배하고 아름다운 호수를 즐기며 힐링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진 보덕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일본의 종교재단 신요엔이 조계종의 핵심 불사인 경주 남산 마에불 바로세우기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재단법인 신요엔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매년 한국에 오셔서 힘을 보태줘 고맙다면서도 내년 한국에서 열릴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요엔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은 일본에 또 오면 신요엔 선원을 방문해달라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신요엔은 동국대학교에 6년 연속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불교인재 양성을 발언했습니다. やっぱり継続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何においても大事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신요엔은 지난 2019년부터 불교종립 동국대에 해마다 1,000만 원씩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고 2028년까지 1억 원의 발전기금 전달을 약정했습니다. 신요엔은 1936년 일본에서 개창된 밀교계통의 제가불교 종단으로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 창원, 제주 등의 포교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원불자회가 제주금용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단합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는 그 자체가 아주 어쩌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한 삶이다라는 거죠. 회원 20명이 참여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사찰 음식 만들기와 자비 명상, 친교의 시간, 범준 스님의 명상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